옆에서 온달은 평강의 그런 모습에 살짝 당황스러운 얼굴로 쳐다봤지만 곧이어 그도 긴장이 풀렸는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온달과 평강을 다시 쳐다보며 낮게 말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잘 싸워라. 고구려가 너희 같은 전사들 덕분에 살아남는 거지. 천인대를 잘 이끌어 너희 이름을 고구려 전역에 떨쳐 보거라. 온달과 평강은 깊게 허리를 숙이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 둘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미소가 번졌지. 평강은 나오자마자 온달의 팔을 슬쩍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어. 봤어? 이제 진짜 돈 좀 벌겠는데? 온달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돈 생각뿐이냐? 평강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지. 돈이 최고지. 돈 있어야 살아남잖아. 천인 되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 온달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평강을 바라봤어. 둘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하늘 위로 높이 떠오른 태양 아래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운명이 펼쳐지고 있었어. 이제 진짜 무대는 막을 올렸어. 천인대를 이끌고 전장을 누빌 삼조고의 전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삼조고 천인대를 맡게 되자마자 평강은 결심했어. 자신을 숨기는 게 지긋지긋했거든. 평강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가리지 않았어. 답답한 투구를 벗어 던지자 숨겨졌던 긴 푸른 머리카락이 물결치듯 쏟아져 내렸지.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병사들 앞에 그대로 드러났어. 뭐야? 여자였다고? 천인대 병사들이 술렁이며 수군댔어. 처음엔 병사들이 평강을 믿지 못했어. 전설적인 삼조고 전사가 작고 가냘픈 여성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지. 심지어 몇몇 병사들은 그녀의 지위를 거부하려 했어. 하지만 그 불씨는 오래가지 못했어. 첫 전투가 벌어졌을 때 평강은 보란듯이 전장에 나섰어. 푸른 머리카락을 날리며 바람처럼 적진으로 달려들었고 그녀의 칼끝은 마치 춤추듯 빠르고 날카로웠지. 작고 가녀린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민첩함과 정확성에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 평강이 달리는 곳마다 적군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마치 푸른 불꽃처럼 전장을 누비며 천인대를 승리로 이끌었지. 정말 저 여자가 그 삼조고 전사라고?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 대신 경외심과 존경이 병사들의 얼굴에 피어올랐어. 시간이 흐를수록 병사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평강이 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 천인대는 평강과 함께라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온달은 평강과는 달랐어. 그의 전투 능력은 압도적이었지만 부대를 직접 이끄는 전략이나 명령에는 영 소질이 없었지. 전투가 벌어지면 온달은 말없이 앞으로 뛰쳐나갔어. 그의 눈이 붉게 번뜩이기 시작하면 더는 평소에 부드러운 온달이 아니었어. 그는 마치 전투를 위해 태어난 무의 화신처럼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고 거대한 몸집과 괴력으로 적의 진영을 파괴했지. 온달이 뚫었다, 따라가라. 그가 길을 열어주면 천인대는 거칠 것 없이 따라가 적을 휩쓸었어. 전략 같은 건 필요 없었지. 온달은 그저 몸으로 직접 전장을 열어주었고 병사들은 그의 등 뒤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었어. 천인대는 온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적진을 돌파할 수 있었으니까 평강은 날카로운 전략과 빠른 움직임으로 온달은 폭발적인 힘과 거침없는 돌파력으로 부대를 이끌었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천인대를 지휘하며 전장을 누볐지. 그렇게 둘이 이끄는 삼조고 천인대는 고구려 전역에서 이름을 떨쳤고 어디에서든 승리를 이뤄냈어. 그들의 전설은 점점 더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삼조고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쳤어. 평강과 온달의 이름이 이제는 고구려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늘 높이 무기를 치켜들었어. 긴 푸른 머리를 날리며 전장을 지배하는 평강,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적을 쓰러뜨리는 온달. 삼조고 천인대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어. 어느새 전쟁은 끝났고 귀황일은 승리의 기운으로 넘쳐났어.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짧게 느껴졌고 고구려의 높은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맑았어. 전투 때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던 비명과 울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져 있었지. 병사들은 웃으며 어깨동무를 했고 승리의 환호가 산과 들 사이로 울려 퍼졌어. 평강의 눈빛은 빛났어. 들뜬 얼굴로 얻은 돈이 담긴 주머니를 꼭 움켜쥐었고 새로 살 비단옷과 신발 생각에 입꼬리는 한껏 올라갔어. 그저 몇 달 전까지 지긋지긋하게 가난하던 과거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지. 온달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 돈이면 이쁜 비단옷도 사고 반짝거리는 신발도 사고. 아, 나 진짜 신나 죽겠어. 옆에 서 있던 온달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 전투 때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순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 빨갛게 물든 머리카락 사이로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 야, 평강. 너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거 아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평강은 살짝 입술을 삐죽이며 온달의 어깨를 툭 쳤어. 아, 뭔 상관이야. 신난다는데. 야, 너도 좀 즐기라고. 우리가 살아 돌아온 거잖아. 그것도 대박 승리랑 같이. 그때였어. 갑자기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고 멀리서 화려한 의상과 함께 우아한 걸음걸이로 태자가 나타났어. 순간 평강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궁계에 있을 때 먼발치에서 그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말을 섞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젠장, 너무 나댔나?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평강의 등줄기로 서늘한 땀이 흘렀어. 그간의 즐거웠던 상상과 설렘이 찬물을 맞은 듯 사라지고 말았어. 태자의 미소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평강은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 군중을 헤치고 점점 가까워지는 태자의 모습에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 야, 평강, 너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온달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평강은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오직 태자의 깊고 알 수 없는 미소와 눈빛만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 평강은 급히 머리를 숙였어.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평강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돈이 담긴 주머니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 제발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 평강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태자는 정확히 그녀 앞에서 멈춰 섰어. 고구려의 시원한 바람이 잠시 멈춘 듯 주변이 숨죽였고 그 정적 속에서 태자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 평강,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말투는 더없이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평강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날아와 박혔어. 평강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키는 것을 느꼈어. 이제 어쩌지? 평강은 결국 궁으로 끌려가듯 돌아왔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궁의 높은 성벽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답답하게 막혔어. 사방이 막힌 회색빛 돌담, 병사들의 차가운 눈빛, 지나칠 때마다 멈춰서서 절하는 궁녀들까지 모든 게 숨이 턱턱 막히게 했어. 마치 가느다란 실로 온몸이 꽁꽁 묶인 느낌이었어. 태자는 평강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우아한 웃음을 흘렸어. 평강, 그렇게 싫은 표정을 하지 마라. 이곳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진짜 웃기고 있네. 평강은 중얼거렸지만 작은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 분명히 궁에서 생활할 땐 태자는 평강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었어.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기 시작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 아니, 이해하기도 싫었지. 궁에 도착하자마자 태자는 손짓으로 궁녀들에게 지시를 내렸어. 평강 공주님이 편히 쉴 수 있게 준비를 잘 하도록. 태자의 얼굴엔 친절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 평강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태자에게 맞섰어. 난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잖아. 평강,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누군지, 네 운명이 뭔지. 태자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처럼 평강의 귀를 파고들었어. 너는 게루브의 핏줄이야. 네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 그 운명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 평강은 그 말이 너무 싫었어.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루브의 핏줄. 그 말이 이제는 지긋지긋했어. 그녀는 온달의 손을 꽉 붙잡았어. 이곳에선 온달만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었어. 온달은 아까부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평강의 옆에서 바짝 얼어붙어 있었어. 궁의 웅장한 모습과 태자의 권위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어. 태자는 그런 온달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삼조고의 전사라는 친구, 이야기는 익히 들었다. 그때 전투에서 너의 활약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더군. 평강이 널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구나. 저는 온달이 겨우 말을 꺼내려 하자 태자가 말을 끊었어. 아냐, 설명할 필요 없어. 잘 왔다고 생각해. 너희 둘 모두. 평강은 태자의 미소가 왜 이렇게 소름 끼치는지 알 수 없었어.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지. 하지만 분명한 건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그녀의 꿈이 이제 다시 한번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었어. 궁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그 무거운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위를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어. 숨이 막히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어. 다시 여기야. 온달의 손을 꽉 잡은 채로 평강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지만 싸늘한 궁을 바라보았어. 다가오는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하듯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 다시 궁으로 돌아온 평강에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 전에는 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번엔 달랐어. 하루하루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 목욕물 위에 뿌려졌고 색색의 비단옷과 눈부신 보석이 그녀의 몸을 아름답게 꾸며주었어.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 어색하기만 했는데 며칠 지나자 점점 익숙해졌어. 누더기만 걸치고 추위에 떨었던 지난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멀어졌어.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상,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바로 가져다주는 궁녀들까지. 그 화려함이 마음에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평강은 조금 당황했어. 뭐야,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했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 화려한 궁에서 단 하나 빈자리가 느껴졌어. 온달은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평강은 종종 궁녀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모두 입을 닫았어. 그의 소식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평강은 가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온달은 살아있을까? 어디 다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걱정조차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흐려졌어. 궁의 생활은 너무나 편안했고 가끔은 자신이 이렇게 공주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좋았어. 이 정도 편안함이면 더 이상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쉽게, 자연스럽게 이 화려한 생활에 녹아들고 있었어. 그러다 문득 한밤중
온달의 목소리와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어. 전장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 거친 손,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던지던 그 순수한 눈빛. 온달은 어떡하지? 그래도 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평강은 혼란스러웠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사람까지 죽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전장을 누볐던 온달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차갑게 식었어. 궁궐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그가 준 모든 희생 위에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함께 느껴졌지.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온달도 이제 천인대 소속이잖아. 거기서 자리 잡고 장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 그거 하나 믿고 살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래, 사랑 같은 거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온달과 함께 했던 수많은 날들의 기억이 그녀를 붙잡았어. 날카로운 바람과 싸우며 버텨냈던 밤, 서로를 꼭 끌어안고 떨며 천을 나누던 기억, 그런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 궁궐의 편안함과 온달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평강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까? 평강은 창밖으로 은빛 달빛이 내려앉은 조용한 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온달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 그녀의 가슴은 두 갈래 길 위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어. 태자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포근했어. 화려한 궁전 복도를 따라 내려온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평강은 잠깐 눈을 깜박였다. 태자의 얼굴엔 늘 완벽하게 그려진 누구도 경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따스한 미소가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오빠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태자의 목소리는 사근사근했고 그 친절함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지 평강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쩌면 그저 평강의 평안을 바랄 뿐인지도 몰랐지만 너무 다정한 미소가 되려 평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뭐요? 모르겠어요. 태자는 가볍게 웃으며 걸음을 멈추고 평강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용히 타오르는 불길이 서려 있는 듯했다. 너도 이제 홍이가 찼잖아. 슬슬 혼례를 해야 하지 않겠니? 휴, 누군데요? 태자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전로부 가문의 장자란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북부를 관장하는 거대한 가문과 혼례를 올린다면 너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거야. 태자의 말은 달콤했고 평강의 마음속 한 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불현듯 온달의 붉은 머리가 떠올랐다. 온달,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럼 온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목소리엔 불안이 스며들었다. 태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짧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 너와 함께 온 그 친구 말이지. 장수로서 키워볼 만하겠더구나. 개마무사에 편입시켜서 성장할 기회를 줄 거야. 태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단호함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낼 수 없었다. 왜 그 아이에게 연정이라도 있는 거니? 평강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올라 급히 고개를 숙였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태자는 살짝 몸을 숙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강아, 너도 고생했잖아.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지. 전로부는 북부를 관장하는 엄청난 가문이야. 전로부 대인의 장자와 혼례를 하면 너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이곳의 차가운 바람과 전쟁의 비명을 벗어나고 싶지 않니?